용산 소방서장님,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 참사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중요성을 더욱 느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번 참사가 단시간에 끝난 게 아니죠? 짧은 시간에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끝난 재난이기에 중대본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과 정말 다른 내용 아닙니까? 장시간 이어진 구조 과정에 이것은 대형 화재와 다르게 경찰, 지자체, 보건 당국, 나중에 군까지 동원됐습니다. 이 재난 대응 유관 기관들의 역할과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총괄 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더욱 이상적이었을 것이고 그게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됐을 거라는 가정 아닙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네, 적절하고 이상적인 조건 형태라고 봅니다. 22시 53분에 크로샷이 전파됐으면 각 정부 부처 기관에 1시간 이내라도 꾸려졌다면 정말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유관기관들의 그런 현장에서의 혼란 이런 것들 조정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서장님, 네, 참 국정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반려됐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방금 접했습니다만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이 소방서장의 과실과 희생자 158명의 최종 생존 시각과 구조 시간 그리고 구조 방치된 시간 이런 상관관계를 특정해야 된다는 그런 보안 요구에 대해서 신의 영역이라며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요. 현장 소방관들이 참사 인지 발생 직후에 용산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전부 다 알렸는데 신속하게 전파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골든타임 안에 제대로 된 도움, 지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총괄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소방서장의 과실이 아니었으면 피해를 더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거야말로 신의 영역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장님,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간 부분이 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밤 10시 31분부터 36분 사이에 지휘팀장을 통해서 소방역 골목 뒤로 전부 진입해라 이런 지시를 3차례나 내리셨다고요. 31분부터 36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서장님, 네, 네, 물론 이 기억을 하고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괴롭고 어려우시겠지만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좋지 않은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상이 규명되는 겁니다. 서장님 아까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참사 이후에 그 누구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만 있는데 책임 인정하는 사람 서장님 혼자 한 명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장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당시의 지연 환자 즉 이 사망하신 분들을 우선 이송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도 내 아이가 어디서 사망했는지 왜 이렇게 옮겨졌는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자 안치 부분을 이걸 자꾸 소방서장이나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묻고 있는데 저로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요. 이 부시장님께는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 네, 당시에 지연 환자들 다수를 순천향병원으로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송하라고 이런 이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희생자들이 이 거리에서 방치되고 모 슈퍼마켓 건물 앞에 수십 구가 있고 그래서 치과 안으로 임시 안치를 하고 그마저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이런 경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체 어떤 경위에서 그런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안치를 결정해야 되는 현장에서 보건소장, 보건당국, 서울시로부터의 적절한 지원이 없었는지 왜 그런 결정을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충분히 길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세 군데 시신이 이제 저희
그 모아놨습니다. 죽음들을. 그런데 양쪽 사이드에 있는 시신들은 제가 직접 순천향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를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신들을 그쪽 그 이제 대로변에 놓인 이유는 구급차가 이송하기 좋게끔 골목길에서 대로변까지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시신들을 CPR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경찰관, 소방대원들이 CPR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양쪽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들고 하면서 옷들이 많이 벗겨졌고, 그리고 구경꾼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를 지금 소방관들은 구조나 CPR에 집중하느라고 그런 구경꾼들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더 이상 놔두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양 사이드 해밀턴 호텔 앞하고 투썸 플레이스 앞에 있는 시신들은 망자를 태우고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고 3차에 걸쳐서 지시를 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마트 공가에 있는 45구는 항구를 빼놓고는 전부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일부에서는 부상자를 먼저 이송을 해야 되지 무슨 지원 환자를 먼저 이송하냐고 그랬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충분한 구급차들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비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급차들을 일부는 부상자를 계속 후송을 했습니다. 그게 소방무전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망자를 태우고 순천향대학병원으로 79구가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순천향대학병원으로 간 79구는 응급실로 간 게 아니라 순천향대학병원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내 다목적 체육관으로 모든 시신을 집중하라 해가지고 다시 재이송한 겁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에 모인 시신들은 다시 각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만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그 본부 직원들과 합세해가지고 수소문 끝에 경기도에 있는 또는 서울시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다 분산 배치된 걸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게 좀 생생한 얘기를 들으니 좀 가슴이 답답한데, 어쨌든 참 정말 아비규환이었네요. 네. 자, 이어서 조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